자, 문학작품 중에 시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자, 소설하고 마찬가지로 시도 너무 너희들은 이제 문제를 풀 거지 뭔가 그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내용 파악하고 내용이 어떤 흐름인지 상황 파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 혹은 이제 앞부분 읽고 뒷부분 읽고 아무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대로 연습을 하고 작품을 해석을 하면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내용 파악을 한다. 시도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형상화된 시어구나 구가 많으니까 소설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림으로 최대한 형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굳이 손으로 안 해봐도 머릿속에서 같은 이제 형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그걸 통해서 이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뭔가 비평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시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내용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 파악을 한다, 내용 파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시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을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산상의 노래, 그래서 산 위에서의 노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고 읽어봅시다.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낡은 고목 위에, 산마루에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이제 여기에 산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못 박힌 듯 기대어, 이제 기대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고목이 있고 기대어서 내 홀로 긴 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경을 까만색으로 생각을 해주고, 긴 밤을, 그 다음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지금 뭔가 울고 있다, 유유 이런 상태란 얘기죠. 울고 있다. 자, 이연 볼게요. 이 아침. 자, 그러면 지금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없으니까 산에 있는데 아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침이 됐다.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게 가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서늘했다. 거기서 이제 종소리가 울리는 거죠. 울려서 여기서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울림이 전해지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소리가 들려서 이제 조금 마음이 뭔가 따뜻해질랑 말랑 하는 거고. 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그러니까 아침이란 얘기죠. 아침.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에는 이제 별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제 태양이 떴으니까 이제 저 멀리로 이제 숨어라. 별이 사라졌다. 여기서 별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크게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마에 햇빛이 이렇게 쫙 쏴지는 거죠. 햇빛이 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그래서 뭔가 지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햇빛은. 그 다음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자 그러면은 입술이 원래는 이렇게 파랗게 질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피가 돌았다. 그래서 피가 돌았다.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자 그러면 입에 생기가 돌았으니까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새들이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를 부르고, 이제 새까지 노래를 부르네요. 이렇게 새까지 노래를 불러요.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쌀이순을 사양하라. 그래서 사슴하고 토끼는 이제 뭐 쌀이순을 먹겠다고 이런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마지막쯤 돌아와서 여기 높디 넓은 산마로, 그럼 이 사람 아직 안 내려왔네. 그래서 산에 이렇게 있으면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옷자락을 날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그럼 계속 노래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나 읽어볼게요. 자, 나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제목 먼저 개최하고, 수사학 좀 일단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자 내용을 읽어봅시다. 꽃이 피었다. 꽃이 이렇게 피었다.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거다. 그러면 이 꽃은 나무에 핀 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반어법을 가르쳤다? 그러면 지금 꽃이 핀 게 뭔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상황을 캐치할 수 있겠네요.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도 곧 깨닫게 되었다.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로부터.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도시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속마음은 드러내지 말자 이거죠. 속마음은 드러내지 말자. 그래서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화자의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화자의 상황. 자 거기서 이제 나무는 나무 중요하겠지.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를 따라 나비와 벌들이 붕붕거린다는 것. 꽃향기를 따라 나비와 벌들이 붕붕거린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도시 한복판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꽃이 있겠죠. 꽃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견딜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은 좀 싫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비하고 그 다음에 벌이 이렇게 지금 윙윙 거린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 이것은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균형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무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무 얘기가 지금 이 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꽃이 좋은 거고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꽃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건강하지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내용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내용을 이해한 걸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의 풍경. 자, 계절의 변화가 일단은 없었죠.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밤이었다가 아침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자, 나는 공간의 이동 전혀 없었죠. 공간의 이동, 풍경 변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2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앞에서 가를 읽을 때 자연의 위대함이 조금 느껴졌나?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나는 청각적 이미지, 자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나올 리가 없죠. 자연. 자, 3번 명령형 어조, 뭐 해라,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당정적 진술, 뭐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번은 정답. 다음 4번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인격화된 사물, 그쵸? 스승 뭐 이런 거, 그대 뭐 이런 거가 있었고,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소망. 자, 일단은 가와 나를 읽고서 뭔가 소망이 느껴졌나? 어떤 소망이 뭐야? 라고 대답할 수 있나? 전혀 전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틀렸다. 다음 5번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자,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극복 의지가 느껴졌나? 극복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답. 자, 23번도 봅시다.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와 B가 뭔지 일단 다시 한번 봐봐야겠죠. A는 이제 처음에 산마루에서 뭔가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이제 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B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울고 있고, 여기서는 노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23번을 읽어보면, 자, 1번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그쵸? 맞는 말이죠. 문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대상은 아니겠죠.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그죠? 못이 박혔다. 좀
뭔가 마음에 뭔가 못이 박혔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고통을 나타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죠? 느낄 수 있었어요. 기대를. 그 다음에 3번 긴 밤에 대한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에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 그쵸? 밤이었다가 밤에서는 뭔가 지금 고통을 느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고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 4번 무엇이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 싸는 지향점. 자, 샛별이 아까 분명히 도망가라고 했어, 숨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숨으라 하면은 이제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강구, A의 간구, 사늘한 가슴의 의 강구는 싸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그 다음에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 회복된 이후에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뭔가 바라고 있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죠. 근데 확실하게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는 애매하더라도 4번이 이제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번이 답. 자, 24번 봅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잘 이해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무의 수사학은 화자는 도심 속의 가로수를 관찰하면서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 박히지 못하면서 도시 환경에 적응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냈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해석한 대로 그 내용하고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봅시다. 들뜬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 그렇죠. 보기에서도 그렇다고 했고, 우리가 읽어낸 내용도 화자가 나무하고 이제 약간 동질감을 느꼈었죠. 다음 2번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 그렇죠. 내성이니까. 3번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될 삭막한 도시 환경. 그렇죠. 이게 시끄러워. 자연에서는 시끄럽지 않겠죠. 도시니까 시끄럽겠고. 자, 4번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될 고통. 그렇죠. 고통. 다음 5번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적응을 못하는 나무? 일단 요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비판적,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를 나쁘게 본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비판적도 아니고 적응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 파악이 돼야지 특히나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마음, 그리고 주제나 목표점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요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그리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마찬가지죠. 첫 문단 읽고 나서 마지막 문단 읽는데 첫 문단 기억 안 나면 이거는 잘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야.
쭉 읽다가 앞에 어떤 시상 전개가 되는지 생각나지 않으면 이거는 시를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 내용이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글보다는 확실하게 글보다는 그 이미지, 그림으로 만드는 이미지가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오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 일련의 과정이 나중에는 손으로 직접 안 그려보면서 이제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꼭 그리면서 아니면은 정리라도 하면서 최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긍정표현, 부정표현. 그래서 내가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을 정리를 잘 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에서 보면은 나비하고 벌은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한다든가, 긍정적인 표시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호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 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쭉 읽고 나서 비문학 풀듯이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문학 풀듯이 절대 읽으면 안 되고,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그냥 쓱 글 읽듯이 그냥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을 내가 항상 문제를 풀고, 문학작품 풀고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지문의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절대로 문제 풀고 이거 틀렸네, 맞았네, 왜 틀렸지? 해설 보고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러면 절대로 시험장 가서 못 골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초점인 거지, 답 맞추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을 하십시오.